여러분, 영어가 안 들리고 안 나오는 이유는 단어 탓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결론, 즉, 서술어만 말해도 통하는 결과 중심의 언어지만 영어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밝히는 과정 중심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계도와 원문 예문을 통해 원어민의 뇌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설계도 바로 동작 중심입니다. 원어민들은 문장을 시작할 때 사물보다 지금 어떤 역동적인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착합니다. 여기 1번 화면의 단어들을 보세요. plate, ball, run 다는 쉬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걸 1대1로 매칭하면 원어민 표현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이 태산일 때 나 바빠 하지 마세요. 내 접시에 든 게 많다는 뜻으로 I've got a lot on my plate today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할 때도 공을 굴려보자며 Let's get the ball rolling. 늦어질 때 역시 내가 늦은 상태가 아니라 늦게 달리고 있다는 동작으로 I'm running late 라고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Don't waste my time에 이르기까지 영어는 철저하게 동작에 대한 묘사를 상황 중심으로 연출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자, 바로 주인공, 법칙입니다. 여기 시계와 우는 캐릭터 보이시죠? 영어에서 감정은 뜬금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인과 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결과물일 뿐이에요. 즉, 원인을 제공한 놈이 주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건이 내 심장을 툭 떨어뜨려서 철렁했을 때 My heart just sank. 상황이 내 피부 밑으로 파고들어 빡치게 할 때 That gets under my skin. 달을 넘어가 날아갈 정도로 기쁠 때 I'm over the moon. 영화가 나를 건드려 감동을 줬다면 That movie touched me deeply 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 예문 집중하세요. 지연이라는 사건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 주어는 the delay입니다. The delay made me upset. 그녀의 대답이 날 실망시켰다면 her response disappointed me. 강연이 날 움직였다면 the speech motivated me. 원인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훈련, 이게 원어민 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물과 상황 주어입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벗어나 내 주변 환경을 주인공으로 씁니다. 화면 속 괴로워하는 남자와 꼬르륵거리는 위장 그림을 보세요. 나 시끄러워 미치겠어? 가 아니라 저 소음이 나를 미치게 몰고 가는 가해자라는 논리로 That noise is driving me crazy. 소음을 주어로 던집니다. 점심시간 상황과 내 밥통이 주인공이 되면 It's lunchtime. My stomach is growling. 내 위장이 스스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묘사하죠. 그의 말투가 날 거슬리게 했다면 The way he talked really bothered me. 집중하기 힘든 막연한 가상 상황이라면 It's hard to concentrate right now. 소음의 존재나 상대방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면 There's too much noise. 그리고 What you said really hurt me.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살아있는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네 번째 회로는 정보와 무대 주어입니다. 화면 보시면 화려한 연극 무대 위에 IT과 there 표지판이 서 있죠. 영어는 막연한 상황을 말할 때 일단 무대 장치부터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녀가 안 올 것 같은 분위기라는 무대를 깔 때는 It seems like she's not coming.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무대를 먼저 던질 때는 There's a weird smell in the kitchen을 씁니다. 심지어 종이에 적힌 정보나 눈앞의 상황도 스스로 의지를 가진 생물처럼 행동합니다. 여기 발표자가 들고 있는 보고서가 성장을 보여준다면 This report shows clear improvement. 이 상황이 당장 행동을 요구한다면 The situation calls for immediate action. 무대를 먼저 던지는 맛을 알아야 영어 호흡이 길어집니다. 다섯 번째, 별표 100개짜리 바로 덩어리, 즉 청크 호흡입니다. 화면에 나열된 각각의 블록들을 보세요. 단어를 하나하나 낱개로 조립하면 유튜브 영상에 몇 배속 돌린 원어민 빠른 속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미 붙어있는 청크를 통째로 하나의 어휘처럼 소리내어 반복 연습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정할 때 단어 조합하지 말고 그냥 make a decision. 책임을 온전히 질 때도 set로 take full responsibility. 조언 한마디 건넬 때도 give someone a piece of advice. 생각 좀 해보겠다 할 때 give it some thought.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때 get down to business, 뇌의 용량을 아끼려면 이 덩어리들을 하나의 단어처럼 뇌에 고스란 박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과 흐름의 인과관계 회로입니다. 영어는 중간 단계를 대충 퉁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앵글을 이동하듯이 원인과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히 엮어줍니다. 화면의 타임라인 화살표를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So yesterday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다음으로 out of nowhere, this dog jumped out. 느닷없이 이 개가 튀어나왔다. 시청자 머릿속에 한 편의 영상이 순서대로 상영되도록 인과관계를 밝히는 서사구조, 이게 영어식 스토리텔링입니다. 일곱 번째는
문장의 결속력을 끈끈하게 만드는 대명사 논리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두 인물이 하나의 줄로 이어 연결되고 있죠. 영어는 한 번 등장한 주인공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한 언어입니다. 앞에서 제니를 뱉었으면 뒤에서는 무조건 대명사 제니는 여성형 쉐라는 줄로 묶어 결속시킵니다. Jenny got a new job. She started last Monday. 이처럼 영어 문장 초기에 앞서 주어의 특정 명칭을 제시한 이후부터는 주어의 특정 명칭은 대신하는 명사로 지속해줘야 대화 혹은 문맥의 흐름이 꼬이지 않습니다. 책이 날 울렸다면 The book was fascinating. It made me cry. 책을 이틀로 받아 원인을 잇죠. 그가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 전체를 받아서 결론을 낼 때는 He finally submitted the report. That surprised everyone. AP 상황 전체를 타트로 딱 잡아챕니다. 배경과 결과를 인과관계로 묶을 때 역시 It was raining. That's why I couldn't go out. 즉 인과관계의 다리를 대명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8번째, 품격 있는 소통을 위한 매너와 완화 장치입니다. 영어는 워낙 직설적이고 인과관계가 칼 같다 보니 역설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러운 쿠션 장치가 아주 정교합니다. 화면에 폭신한 구름과 깃털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면 체크인, 이해 확인, 즉 내 논리가 상대에게 상식적으로 들리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멘트입니다. 그 예로 Does that make sense? You know what I mean? Let me put it another way. 다음으로 버퍼링, 충격 완화. 이는 본론을 꺼내기 전 심리적 충격을 줄여주는 버퍼링 기술이죠. Actually, I was wondering if. Would it be okay if? I'm afraid I might not be able to. 등의 표현을 알아두세요. 이처럼 직설적인 칼날 위에 이 푹신한 깃털 쿠션을 입히듯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표현이 세련된 언어로 영어는 완성됩니다. 9번째, 객관성을 확보하는 사실 서술 회로입니다. 화면에 크게 쳐진 붉은 X표 보이시죠? 주관적인 내 생각엔 이라는 필터부터 걷어내세요. 내 감정을 빼고 객관적인 현상 그 자체를 주어로 던지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 오늘 이 수업 너무 재밌어 대신 수업 자체가 가진 매력을 주어로 서술해서 The class was engaging. 혹은 나 추워 라고 징징대는 대신 날씨라는 객관적 팩트를 던져서 The weather's a bit chilly. 다음으로 감정 호소 대신 엄중한 상황을 팩트로 꽂을 때도 There's a lot of homework today 등으로 표현하죠. 자, 여러뷰 영어는 감정 필터를 빼고 묵직한 팩트 주어를 던질 때 메시지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의 영어는 평생 단어 조립 제자리 걸음입니다. 화면에 두 뇌를 보세요. 왼쪽 한국어 뇌는 맥락에 의존하는 결과 중심이라 영어만 쓰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지만 오른쪽 원어민의 뇌는 누가, subject, 왜, cause, 어떤 결과, verb를 냈는지 설계도가 칼같이 잡혀 있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스위치를 English Logic On으로 완전히 켜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어식 사고 표현의 마법의 공식 4가지만 기억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situation, plus make, drive, or affect, plus person, 즉 상황이 사람을 움직인다. 둘째, start with it, there, what clauses, it과 there로 무대를 깐다. 셋째, use chunks as they are, chun크는 통째로 던진다. 넷째, connect ideas with pronouns, 대명사 사슬로 논리를 잇는다. 여러분, 단어 파편으로 때우지 마시고 오늘 이 설계도대로 문장을 조립해보세요. 입에서 진짜 영어가 터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